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이죠. 일요일인데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영상 봐주신다는 건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선물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일단 삼성전자 목표가가 이제는 15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D램, 뭐 SSD, 그 다음에 HBM 요 수요가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라고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건 하이닉스 얘기긴 한데 노무라증권에서 이 D램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2년 동안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에서 27년까지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고 하이닉스만 좋은 게 아니죠. 업황이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흐름까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다뤄볼 거고 미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목요일 날에는 36조를 조달한다고 해요. 채권을 통해서.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요, 메타 자체는 주가가 하락했어요. 채권을 발행하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돈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죠? 삼성전자가 만든 SSD, D램, HBM 요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좋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아마존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 거니까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제가 한 달 넘게 매일 하고 있는 말 아시죠? 자, 매도 금지입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매도 금지입니다. 왜냐? 업황이 26년, 27년까지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 27년까지 계속해서 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요 내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매출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추적하면서 사이클이 이어지는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돼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26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말은 삼성전자 내년에도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는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 플러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게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 삼성전자만 보여드렸었는데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요, 하이닉스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 얘가 하이닉스고요. 얘가 삼성전자예요.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당연히 하이닉스도 내년에도 좋습니다. 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뭐가 얘기가 나왔냐? 하이닉스가요, 26년에 대한 물량이 이미 수주가 꽉 차 있대요. 27년조차도 빡빡하다. 27년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미 수주를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인 건 맞는데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게 있죠. 뭐가 있죠? HBM4. 요게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다. 왜냐? 덜 올랐으니까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저점 대비 봤을 때는 사실 100% 올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이클이 왔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한 40% 올랐어요. 45%.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고려해 봤을 땐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다만 하이닉스는 어쨌든 업계 1위였죠. HBM에 대한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1등이었습니다. 요게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 마진이 많이 남죠.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는 SSD와 이 D램보다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이 HBM 점유율이 1등이라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자, 저점 대비 한 15만 원에서 거의 60만 원까지 갔어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했던 이 시점부터라도 대략 26만 원에서 60만 원이 갔다라는 건 100% 넘게 갔죠. 예, 그만큼 하이닉스는 많이 갔다. 물론 하이닉스도 전망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가 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급이 삼성전자가 좋은 거예요. 내년에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매출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이 또 있죠. 파운드리 있잖아요. 파운드리.
실제로 이번에 젠슨항이 와서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 반도체는 거의 삼성전자가 만들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파운드리가 사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거의 10년도 더 된 시점부터 이 TSMC 얘네들 맨날 점유율 뺏어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TSMC의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대략 60%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10% 내외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적게 보면 7% 미치라고 보는 그런 리포터도 있거든요. TSMC 60%, 삼성전자 7%라고 보면 거의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흐름이 달라지고 있죠. 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요, TSMC가 워낙 얘네도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얘네 요청하고 테슬라도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야, 우리 거 좀 빨리 만들어줘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럼 돈 더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한테 야, 우리 거 좀 먼저 만들어줘 하면은 TSMC가 돈 더 주세요 라는 발언을 실제로 합니다. 그럼 테슬라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면 대체자를 찾아야 되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다. 그 결과 실제로 삼성전자의 계약을 진행을 했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6 칩, 요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진행했죠. 그 다음에 AI5,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TSMC에만 위탁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삼성전자에 요청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이제는 기회가 왔다. 사실 삼성전자가 사실 수율이 조금 아쉽긴 해요. TSMC 비해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성과가 나오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최근에 테슬라 계약한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이번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IBM도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게임 회사 닌텐도, 그 다음에 모바일 AP 만드는 퀄컴도 지금 샘플을 전달을 했어요. 현대자동차도 반도체를 요청해놨죠. 자,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찾고 있다. 뭘로? 파운드리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는 D램과 SSD 플러스 HBM이라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먹거리 파운드리까지도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뺏어온다면 주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삼성전자 목표가 15만 원까지가 제시가 되는 상황이 나왔죠. 유진증권에서 나온 얘기고요. 15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실 다 아세요. 디램과 낸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자, 선단 공정에서 높은 수율을 확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거에 대한 부분 선별적인 설비 투자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량을 늘려갈 것. 그러니까 HBM을 말하는 거예요. HBM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시기는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얘는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출시 예정이에요. 자, AMD의 차세대 GPU는 MI450, 얘는 내년 4분기부터 양산 예정. 어쨌든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AMD와 엔비디아 GPU가 양산이 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HBM4,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공급을 해줘야 되냐?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부터는 양산을 해서 이쪽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출은 내년 2분기에서부터 3분기 사이에 잡히겠죠. 이런 것들 또한 삼성전자의 매출 상승에 견인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자주 보셨죠? 지금 현재 3분기 매출 발표했고 4분기부터는 HBM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엔비디아에 HBM3 이제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더 증가를 하게 되는 예상 분기는 요때죠. 자, 이거 회색이 삼성전자고요. 이 노란색이 하이닉스거든요. 지금 3분기 때, 1분기 때, 요때는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내년 2분기 때부터는 격차가 이제 줄어들어요. 자, HBM4가 양산되는 그 시점부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삼성전자가 그만큼 HBM4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점유율을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 상승 곡선이 살짝 추세가 꺾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준다. 요게 삼성전자한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핵심은 HBM4다. 삼성전자가 정말 사활을 걸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표현을 드리는데, 실제로 10월 30일 날 나온 기사고요. HBM 절치부심, 삼성전자 반도체 부활, 하이닉스 추격 발판을 이제 마련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HBM3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3분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HBM이 증가를 하죠. 근데 요 내용들을 더 들여다보면요. HBM4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3를 30% 가격이나, 자, HBM4도 가격 우위로 추격한다라고 하죠. 어찌됐건 삼성전자는 이 HBM 3사 중에 가장 후발주자예요. 당연히 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시작했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격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더 싼 가격에 더 고성능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그럼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HBM을 더 우선으로 가져가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시 공정을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자, 마이크론하고요. 하이닉스는 1B 공정을 이용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일시 공정이 더 최신의 공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다라는 건 속도가 더 빠르고 발열은 더 내려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시 공정이 더 우선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 수율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1B 공정으로 하는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유율을 뺏어오겠다. 수율은 우리가 천천히 잡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게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내년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60% 정도 보고 있죠. 60%에서 50%. 삼성전자는 약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점유율을 뺏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진짜 삼성전자가 4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쭉쭉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이 베이스 다이라는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는요, 요거 자체 파운드리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요 베이스 다이 공정을 TSMC에 위탁을 해요. 그렇다라는 건 최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 돈만 주면 알아서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베이스 다이 공정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게 판이 돌아갈 수 있고, 결국 이 TSMC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슈퍼 을이라고 말했어요. 엔비디아한테도 배짱 부리고 테슬라한테도 배짱을 부리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럴만 하고요. 그렇다라는 건 하이닉스한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계속 이 베스다이 공정을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한 이후에 자체 파운드리로 계속해서 공정이 이어진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한테는 더 유리하게 판이 돌아간다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가격까지 저렴하고 성능은 더 좋고 거기에 공정 과정에서도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은 삼성전자의 HBM4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생각보다 더 많이 뺏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아마 외국인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계속해서 좋은 얘기 나오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더 현재 기준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삼성전자가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게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도 금지 외쳐드리고 있어요. 하이닉스 여전히 좋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간 삼성전자가 더 매력이 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HBM만 있는 게 아니라고 기사 타이틀이 나왔어요. DDR7, 자, 소캠, 요것도 이제 공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와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결국 반도체의 대장은 역시 삼성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도 그 내용이 나오네요. 일시 공정을 적용한 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다. 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요, 1B 공정으로 DDR4를 생산한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 일시 공정을 사용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다 라고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 기사에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게, 결국 엔비디아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준 선물이 아마 요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GPU를 26만 장 한국에 우선 공급해주겠다. 자, 이게 어제 엔비디아 젠슨 왕이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지어진다라면 공급을 해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야지
GPU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진다는 얘기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GPU도 들어가지만 삼성전자가 만든 이 D램 SSD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가 여기에도 들어간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15만 원 목표가 상향이 나왔어요.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 주가가 10만 원 미치였죠. 근데 한 달 만에 거의 목표 주가가 50% 이상 상향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올라요. 삼성전자 20만 원 이상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 놓고 계속 갑니다는 아니죠. 결국에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다뤄드리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구독이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했죠. 결국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고 앞으로도 왜 좋은지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좋다 그랬죠? 최소 26년, 길게는 27년, 더 길면 28년까지도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보수적으로 잡아도 26년은 좋다. 27년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 문제니까 2년만 좋고 좋다라고 판단한다라면 그냥 업황이 계속 좋은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지어지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사이클이 왔을 때 무려 2년 동안 상승을 해주고 최소 1년 동안 상승을 해주는 게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늘 있던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9월달이죠. 이제 2달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여름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럼 우린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9월달부터 단기 45%가 올랐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어떨까? 확인해 보셨나요? 자,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는 소부장 중에 소재를 담당하는 회사죠. 삼성전자 45% 갈 동안 얘는 108% 갔습니다. 자, 심택이라는 회사는요, 삼성전자 40% 갈 동안 얘는 150% 갔어요. 얘는 부품을 담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SSD와 D램을 만들었을 때 그 둘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 테크윙, 얘는 단기 170%. 얘는 장비 회사죠. 삼성전자가 SSD를 만들면 그 SSD를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해주는 장비를 만듭니다. 얘는 170%. 자, 삼성전자 40%갈 동안 소부장 업체들은 최소 100%에서 최대 170%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거라면 포트에 소부장 업체 1개에서 2개는 가져가 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부장 중에 장비 회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차트부터 보자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 고가 찍었을 때랑 너무나도 시기가 일치하고 하락했을 때도 시기가 일치하죠. 자, 이때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흐름을 돌려주는 거 역시 100% 동일합니다. 거기에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기업은요, 삼성전자의 거의 매출이 절반 이상 나오기 때문이에요. 50% 이상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은 좀 떨어지죠.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그 이후로 삼성전자와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죠. 아까 삼성전자 외국인만 계속 산다고 제가 보여드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서폿으로 들어오긴 있지만 외국인이 주포다. 근데 이런 수급주의 특징이 바로 개인들은 매도를 하죠.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실 삼성전자도 역사적 신고가 앞두고 계속해서 개인들은 팔았어요. 지금도 팔고 있죠. 자, 이런 구간에서 물렸던 투자자들이 이제 엑시트 하는 거예요. 본전이 왔기 때문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준다라는 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적어도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왜 업황이 좋은지도 이미 다 알고 있으시고요. 업황이 언제까지 좋을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수하셔야죠.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비중 크시잖아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는 안전하게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시고, 이 종목은 우리
단기 개념으로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수익 개념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요, 대략 요 단기 저항인 요 라인까지만 한번 노려볼 거고, 예상 수익률은 한 10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만 노려보자. 물론 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갱신 가능하죠. 왜? 업황이 내년도 무조건적으로 좋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비중 10%에서 20% 정도만 가져가시고, 이 종목 요 라인까지 단기 100% 정도 수익 챙겨서 우리 겨울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이니까 정말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돼요. 아까 후성 얼마 간 거 보셨죠? 100% 갔어요. 심택, 부품업체 150% 갔죠. 테크윙, 장비업체 170% 갔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얘는 이미 외국인도 매집이 끝나고 기관도 매집이 끝났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고점에서 잡는 투자자들이 아니죠. 저점에서 잡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업황을 이미 이해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종목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라서 제가 오후 늦게라도 한번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리 늦어도 우리 월요일 날에는 정규장에서 한번 꼭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월요일도 반도체 섹터가 좋고요. 삼성전자 역시 큰일이 없다라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에 이 장비 업체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뭐라고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거고요. 월요일 정규장에서는 꼭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11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 이게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 뒷번호랑 숫자가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오늘 일요일이지만 오후 늦게라도 한번 안내 드릴 거고요. 확인 받아보시면은 월요일 정규장에서는 꼭 진입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높은 확률로 월요일도 반도체 섹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액이라도 꼭 진입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빌미로 아마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한증권에서 나온 이 디램의 수급 전망인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요, 수급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요는 많은 거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 쇼티지 현상,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0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디램과 SSD 가격은 내려갈 수가 있죠. 근데 현재 내년 1분기, 2분기 때부터는 살짝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가 와요. 그렇게 되면 기사들이 나오겠죠. 아, 이제는 디램이 공급이 더 많아졌어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공급과 수요. 결국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래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되는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전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에 속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분명 이런 기사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디램 가격 이제 내려갑니다라고 하면서 주가 흔들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에 속지 말자. 보세요. 그래프가 실제로 수요되는 수요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소모되는 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과 별개로 계속해서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 판단,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에 속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앞으로 많이 봐주시면은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앞으로도 제가 영상 촬영할 때 많이 영상 시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정말 중요한 정보들 앞으로도 많이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또 좋은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로봇이 가장 좋은데 어쨌든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섹터는 반도체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랐죠. 하락을 멈추고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 에코프로 차트만 보시더라도 장기 이평선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단기 5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까지 100% 올라갔어요. 물론 최고점을 찍었을 때 대비 여전히 미비하죠. 30만 원이잖아요. 여전히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고통받고 있으실 텐데 2차 전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이거 앞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원래 2차 전지 하면 전기차밖에 없었어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 근데 2차 전지가 이제는 센터에도 들어가죠. 어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이 24시간 공급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끊기게 된다면 보조 전원 장치가 필요하죠. 예, 그게 바로 여기 ESS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기죠. 로봇. 자, 계속해서 너도 나도 로봇을 글로벌 빅테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로봇이 먼 미래가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년부터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됩니다. 여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2차 전지 섹터도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이것도 영상 봐주시면 분명히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될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려면 구독이 필요하고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